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흉추길, 역학의 기본 개념이죠.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을 쫓는다, 이런 것이죠. 그럼 이건 이제 대비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고등락이죠.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누린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이번하고 다음번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역학이 추구하는 피흉추길에서 좋다는 것, 이제 길함을 좀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뭘 이루고, 그다음에 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 건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뭐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이루고 사는, 뭐 이제 그런 내적으로도 좀 성취감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좋다는 얘기, 좋다는 건 다 붙일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역학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역학에서 비흉추길 할 때 그 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것이 포함은 되겠지만, 개념적으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타이밍이 맞다. 그 다음에 어떤 충돌 같은 게 없다. 무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순리대로 간다, 흐른다. 순리대로 흘러서 성취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룬다. 또는 요소들 간의 시너지가 난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뭐 또는 조직론에서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 충분히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일을 성취하게 되고, 일을 성취해서 우리는 그 생을 두텁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터운 하나의 어떤 보장, 이런 거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서 상당히 생산성 있게 조용히 잘 무리 없이 돌아가는 그런 상태를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약간의 개념의 요소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사주나 이런 데서 볼 때, 좋네요, 운이 좋네요, 사주가 좋네요, 이렇게 할 때에 좋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연에서 찾아오죠. 그러니까 자연은 뭡니까?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뭐 그런 일이 이제 예외적으로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을에 씨 안 뿌리잖아요. 가을에 씨 뿌리면 대부분의 어떤 곡식의 종자들은 그 겨울을 못 살아남죠. 이런 거죠. 그래서 때가 맞을 때 행동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 못 자면 다음날 이제 활력 있는 활동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맞추어서 내 삶이 사라질 때 이것은 좋다, 이렇게 그 타이밍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은 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좀 더 역학적인 특유의 개념인데, 내가 가진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불의 기운이다, 물의 기운이다, 나무의 기운이다, 뭐 금의 기운이다. 내가 가진 기운은 분명히 과부족이 있고 치우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운에서 그것을 보완해주는, 밸런스를 잡아주는, 조화를 시켜주는, 중화시켜주는 다른 요소들이 들어올 때에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건 철학적으로 보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나하고 다른 속성이 들어오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배척해버리면, 난 나하고 안 맞네, 싫어, 이렇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데까지 못 가고 이제 잘려 나가겠죠. 그러면 여전히 치우친 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 있어서 좋은 사주다, 좋은 운이다라고 할 때, 그때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거죠. 중화된 사주, 치우침이 없고 극단적이지 않고 모든 오행의 요소가 고루고루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을 받아내고 이겨내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짜임으로 되어 있는 사주를 좋다. 그리고 또 운에서 나의 그 조화로움을 더 키워주는 그런 이제 요소가 들어오면 역시 좋다. 이것이 이제 사주를 풀 때에 그 사람의 이제 사주에 대한 평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화가 불의 기운이 많은 사람에게 물의 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원하겠지만 지금도 동토고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운데 또 물의 기운이 들어오면 진짜 얼어 죽는 수가 생기겠죠. 뭐 이런 정도의 밸런스, 중화의 개념으로 좋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사주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사주에서 이 좋다라기보다 나쁘다라고 할 때 주로 이제 충돌과 단절을 이야기하거든요. 형, 충, 파, 해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사람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관계를 깨고 추구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뭐 몸과 마음의 그런 그 건전함을 상하게 하는 이런 모든 충돌과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좋은 흐름,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억지가 없고 그렇게 되니까 무리가 없고 충돌이 없고 갈등이 없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것, 이런 것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일을 하더라도 뭐 일이 그렇게 흘러가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화만사성 이런 표현이 있고 팀워크 또는 조직의 사기 이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또 술술 이제 일도 풀려가고 이럴 때 우리는 이제 흐름이 좋다, 운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게 이제 충돌과 단절이 없는 흐름을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너무나 그 우리의 세속적인 관점에 또 상식적인 관점에 맞는 좋다라고 할 때는 뭐 잠도 잘 자고, 그죠? 밥도 잘 먹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변도 잘 보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돈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명예도 있고, 직업도 있고, 뭐 있을 거 다 있는 요런 거죠. 또는 그런 걸 내가 원하는데 그것을 획득한다, 내 손에 얻는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그 목적 달성, 소원 성취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건 매우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합격, 결혼, 사업 성공 등등등등 이런 성취, 결과를 장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역학이나 사주 명리학에서 이걸 부정하지 않고 또 이제 요즘은 오히려 이쪽 중심으로 그 사람의 뭐 성격 구조, 치우침의 구조를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이 성취의 그 시기와 조건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도 좋다. 절대로 이걸 뭐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는 조금 사회적인 그 관점이 들어가는 건데, 나라는 존재가 해롭지 않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타인과 또 세상과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이제 이 사주에서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좋고 남한테는 안 좋다. 그러면 사회적 불경제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나는 좋지만 그 대가를 다른 사람이 치르게 하는 것, 또는 자연이 오염시킨다든지 해서 치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회적 불경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게 아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쉽진 않겠지만 경쟁 사회에서,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맛있는 만두를 빚어서 판다. 그럼 나도 돈 벌어서 좋고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만두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이익, 뭐 이런 것들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함을 추구하는 것, 또 그런 것들이 되어가는 상황, 이것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존과 조화가 좀 중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5가지 자연의 리듬처럼 가는 것, 그 다음에 내
나의 그 어떤 성격 기질, 기운과 그 다음에 뭔가 운에서 오는 기운이 조화를 서로 상보적인 같다는 게 아니고 조화를 이룰 때, 그 다음에 충돌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목적이 달성되는 것, 그 다음에 공정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보면은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비흉추 길에서 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알겠다는 거죠. 타이밍 때에 맞춰서 살아라. 충돌 없이 무리 없이 순리대로 조화롭게 뭐 시너지 있게 이게 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또 반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밭을 하나 산에서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보면 산비탈에 밭을 읽을 때 보면은 뭐 물반 고기 반이 아니라 뭐 자갈반 뭐 흙반 이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갈밭을 일구기 적합한 곳은 아니지만 자갈밭을 손에 피가 터지도록 일구지 않습니까? 자갈밭을 갈잖아요. 또 우리는 학문의 뜻을 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일을 하더라도 밤에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안 자고 공부한단 말이죠. 주경야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공이산이라는 표현도 있죠. 어리석은 어리석을 웃자 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삽씩 떠가지고 산을 옮기자. 그러면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자손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옮겨지지 않겠느냐. 이게 우공이산이잖아요. 근데 공자는 그걸 칭찬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길하다라고 하는 것을 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1차원적인 길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막아서는 것, 그죠? 그 사람을 막아서는 그건 우리가 이제 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흉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화하고 돌파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취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흉추 길에서 이 길만을 쫓을 게 아니라 흉을 어떻게 길로 전환시켜내느냐, 그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역학이나 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비흉추 길에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은 이제 자연의 개념에서 나온 순리, 조화, 흐름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인간은 자기 생각이 있으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도 있다. 그럴 때에 이미 그 사람에게는 1차원적인 길과 흉, 그러니까 재색, 식수명, 돈, 명예, 지위, 뭐 건강 등등등등 이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요게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에서 보면 마지막에 매슬로우가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 좀 복잡한 존재인 것 같아. 제일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채워가는 욕구가 아니라 욕구가 학습되고 점프하기도 하니까 어떤 욕구들은 상위 욕구나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뛰어넘기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인간이 좀 복잡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역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적으로는 이런 것을 순리에 따른 흐름 이런 것을 좋다라고 하지만 또 그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으로 가면 장애물이 곧 막아서는 것이 곧 성취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격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고등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